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알아보장의 알알파고 장애 장원재입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의 댓글들 보고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시청자들의 댓글에 호응하는 방송. 그래서 오늘은 폴란드 편. 그래서 빨간색으로 입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붉은 계통. 네, 폴란드하고 인도네시아 쿠키가 비슷하니까 지난번에 똑같아요. 네. 똑같진 않아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하얀색 반 정도 나눠가지고. 제 알기로는 이건데 그런가요? 아무튼 헷갈리기 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우리는 폴란드에 대해서 이번에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네. 저희는 폴란드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신 거 뭐예요? 항상 똑같은 서론으로 하긴 하지만 저는 위대한 인물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 다음에 그 동유럽 한 가운데 있어서 항상 외세 침략을 당했고 예. 나라가 갈갈이 찢어지고 다시 독립을 하고 또 나라 없어지고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한 나라다. 네. 그러면 일단은 폴란드에서 폴 네.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폴. 그렇죠. 전 거기 어디서 나온다고 그-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닌데 네. 그 폴란드가 지금 있는 그 영토에서 한 9세기쯤에는 네. 9세기 전에 아니면 8세기 말 거기 피어스트 이렇게 발음을 제대로 못하긴 하지만 하나의 가문이 정권을 잡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왕국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것부터 거기에 이제 P로 시작하는 이름을 주기가 시작했는데 그 가문이 966년에 전주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네. 그때부터는 거기는 이제 전주교 나라로 편해요. 지금도 그렇죠. 유럽에 가시면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무신론주의가 너무 확산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폴란드는 공산주의 국가 시절에도 인구의 97%가 가톨릭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유럽은 지금 가시면 뭐 네덜란드이거나 예전 저 유럽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만났던 물어보면 다들 나 무신론자야. 예전에 한 번만 성당 들어갔다. 근데 폴란드는요 너무 덕실한 가톨릭 국가. 예. 지금도 가톨릭 국가. 그렇죠. 지금도 국회에 가시면 그 국회의장 뒤에는 큰 하나의 십자가 있고 헌법도 보시면 물론 세속주의 국가라 나오긴 하지만 자꾸 뭐라고 해야 돼? 그 성경이랑 관련된 아이템들이 있고 헌법에 그리고 15%는 인구의 한 10% 20% 정도는 매일매일 기도한대요. 그렇죠. 인구가 한 3,800만. 전 세계에서 33위예요. 그렇죠. 근데 15%가 예. 매일 독실하게 정말. 그리고 물어보면 네, 뭐 기도를 할 교회 만큼. 다니냐라고 네. 질문을 던질 때는 70, 80%는 교회 다닌다, 성당 네. 다닌다라고 응답을 하고요. 이제 대놓고 기독교를 깔 수 없어요 그 나라에서. 왜냐면 국민이 너무 많이 그렇죠. 독실하니까. 97%가 독실한 가톨릭이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그렇죠. 네. 파울 2세. 네. 우리는- 존 폴 더 세컨드. 저는 터키 사람으로서 네. 물론 지금도 교황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제일 좋아하는 교황은 폴 2세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 터키 사람 하나가 권총으로 그래서 쐈어요. 네, 요한 바오로 2세.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요. 네. 그 사람이 터키 냉전 시대에 있을 때는 좀 관심이 또 다른데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가서 암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안 들어가셨고요. 다음에는 용서하셨어요. 네. 직접 만나기도 했죠. 내가 직접 네. 만나게 됐는데 다음에는 터키 와서 터키에서도 한 네, 감옥에 있는 감옥에 있었다. 찾아가서 2004년, 2006년대 석방됐어요. 지금 할아버지 되겠죠, 그 사람도. 아무튼 요한 바오로 2세는 소련의 몰락,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더불어서 소련의 몰락을 이끌어낸 예. 그런 인물로 아니 그분이 이제 추앙받고 있습니다. 76년 때 당선되셨죠. 선출됐죠. 그런가요? 그보다 좀 뒤 아닌가? 아무튼 아니 74년인가 76년인데 왜냐면 그 암살 사건은 78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오로 6세 다음의 교황이 요한 바오로 1세인데 그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이 35일 만인가 사망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바로 교황이 된 거죠. 하여튼 그분이 네. 이제 뭐 74년, 76년인데 제대로 교육을 못하긴 하지만 그때는 폴란드는 와르샤바 예. 협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바르샤바 조약. 와르샤바 조약의 핵심 나라가 폴란드이잖아요. 그래서 폴란드를 그 공상 블록에서부터 이렇게 떼내는. 네. 떼낼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폴란드 출신 한 명이
교황이 되면 네. 어느 정도 그 폴란드 전주교 신자들의 좀 약간 감정으로 좀 약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좀 약간 영향을 미쳤죠. 폴란드 뭐, 출신 한 명이 네. 교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폴란드 출신으로는 최초의 교황이고요. 예. 물론 교황 되기 전에도 굉장히 훌륭한 그 분이셨죠. 훌륭한 네, 분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저는 폴란드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들 중에 또 하나는 네. 뭐냐면 쿠아와디스 쿠아와디스 아세요 혹시? 뭔가요 그게? 오 쿠아와디스 너무 유명한 건데요. 쿠아와디스는 네. 라틴어이잖아요.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어디로 주님. 아 쿠아바디스, 네, 쿠아바디스, 네, 네, 주인님 쿠아바디스, 어디로 가세요? 이거는 헨릭 시인큐위츠 네, 발음을 제대로 못하긴 하지만 그분이 1895년대 쓰는 작품인데요. 네, 쿠아바디스, 폴란드 사람. 그렇죠. 네.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1905년 때는 이 작품이 노벨 소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폴란드 사람으로 제일 유명한 아티스트는 피아노의 시인 쇼팽. 아니, 쇼펜. 네, 근데 저는 지금 쇼펜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음악을 여기서 칠 수가 네. 없으니까 네. 소설 얘기를 좀 더 해보자고 네. 해요. 왜냐하면 그 소설은 미국에서 아마 3번, 이태리에서 2번 영화를 찍었어요. 그렇죠, 쿠아바디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아시죠? 내용은 그 초대 기독교 신자들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네. 있었던 신자들 그 네론 음. 네론의 그 시대를 소설로 이제 네로 황제 시대를 소설로 꾸민. 예 근데 거기 네. 이제 기독교인들 어떻게 탄압을 받는지 어떻게 박해를 당하는지 저는 읽을 때 너무 감동 먹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쿠아바디스. 네, 그렇게 너무 감동적인 소설이요. 거기 있는 장군 한 명 장군인데 네로 황제의 장군인데 이제 거기 기독교 여자 한 명을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그 여자에 있는 사랑을 그 남자를 신자로 만들어요. 그 하나의 그 일반 사랑이 더 성스러운 사랑을 표현하는 그 과정 그리고 네. 네로의 그 정치적인 게임들 그래서 그 소설도 하나의 좀 읽었으면 네. 좋겠다고 생각하는 폴란드 짝 소설이에요. 쇼팽 같은 경우에는 평생 나라가 없으니까 이제 밖으로 떠돈 적이 많고 나중에 그래도 내 심장은 조국에 묻어달라 그래서 유해에서 심장만 그 바르샤바로 옮겨서 네, 바르샤바인가 아무튼 폴란드에 묻었어요. 그 사람들 나라가 한 20세기 초까지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1918년에 독립을 했다가 또 없어지나 아무튼 근데 18년에 또 없어졌다가 19년 또 생겼다가 네. 전쟁하고 근데 한 100년 가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는 오스만 제국은 원래 나라가 없어지면 대사관 졸사하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나라 말로는 레히스탄. 폴란드가 레히스탄. 예, 네. 레히스탄. 우리는 레라고 해요. 그래서 폴란드 말은 레히체. 네. 하여튼 지금 또 폴로니아라고 바꿨는데 이제 나라가 없어질 때는 1800년 초기에는 폴란드가 없어졌는데 그때 폴란드 대사관을 네. 졸수 안 했어요. 폴란드 사람들한테 야 여기 니네들의 대사관이야. 니네들 항상 여기 대사관을 쓸 거야. 우리는 니네들의 나라 자체를 인정해. 그래서 망명 정치인들은 네. 오스만 제국 안에 있는 그 폴란드 대사관을 네. 하나의 좀 약간 외교 로비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했죠. 그래서 아직도 이스탄불에 있는 폴란드 영사관은 오스만 제국 시절에 있었던 폴란드 대사관이에요. 폴란드 사람들이 그러면 그 터키 사람들의 호의를 좋아하죠. 잊지 못하겠네요. 예, 있어요. 네. 우리는 뭐 폴란드 사람들의 인연은 어땠냐면 오스만 제국 막 확대했잖아요. 비엔나까지. 그때 서쪽에서는 비엔나, 북쪽에서는 폴란드였어요. 다음 후퇴하기가 시작하고 나서는 사이가 좋아졌어요. 폴란드랑. 그래서 폴란드랑 한 18세기 초기부터는 항상 사이가 좋아요. 아무튼 폴란드 영토는 전통적으로 오스트리아, 러시아, 독일에 의해서 삼분되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영토는 이제 없어졌다가 나라가 이제 소련에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그래서 소련이 소립이 됐는데 레닌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다들 자기네 민족 모든 민족이 자기네 운명을 다스릴 수 있다. 네.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 바로 1919년 때 자기 나라를 만들고 네,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예, 네.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 작지 않았잖아. 해서 러시아한테 소련한테 전쟁을 선포해요. 네. 근데 여기 웃긴 거는 소련 덕분에 독립을 했는데 소련한테 다시 전쟁을 옛날 성립. 고토 회복. 예, 예. 그때 이제 유럽이 지원하다 보니까 한 2년 소련이랑 전쟁하고 이기고 네. 자기네 나라를 그때 만들어요. 1921년 때. 그러다가 이제 또 망합니다. 또 많은 것도 독일 때문인데 독일이랑 원래 서로 전쟁 안 하겠다. 우리 서로 네. 괜찮다 그런 협정을 맺었는데 독일이 나치가 히틀러가 동보도 없이 네. 예를 들면 동보할 수도 있잖아. 내가 네. 이틀 이후에 니네 대한 전쟁하겠다. 선전포고 없이. 네. 선전포고 없이 9월 1일 날인가 네. 바로 폴란드를 침략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다시. 다시 생겼는데 이번에도 공산화됐죠. 네. 공산화되니까 또 나라는 한 1990년까지 네. 뭐 마르샤바 팍트 그 와르쇼바 협정이 깨질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나라가 완판이었죠. 이른바 이제 자유노조가 생기면서 바웬사에 의한 말하자면 혁명이 일어나서 바웬사가 이제 공산주의 무너뜨리고 초대 대통령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쇼팽도 있지만 이제 한국에서 또 유명한 거는 그 퀴리 부인도 폴란드 사람. 너무 몰랐어요 그 사람. 네. 세계적인 여자 화학자 라듐 발견한 아 맞아. 퀴리, 마담 퀴리. 네. 마담 쿠리 맞아요. 저 네. 몰랐어요. 그는 폴란드 체코 태생이에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마리아 스콜라도프스카. 네. 폴란드 하여튼 이름은. 여러분 저도 이런 방송을 네. 통해서 모르는 것들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또 폴란드 사람이에요. 폴란드 출신. 그 집회에 폴란드는 이제 지금 옛날 집회에 있었어요 사진은. 예 질로티라 그러죠. 폴란드 집회는 저 아직 유로 가입 안 해가지고 아직도 그 질로티라는 단위를 쓰는데 코페르니쿠스랑 퀴리가 다 집회에 나왔던 것 같아요. 쇼팽도 나왔었나? 아무튼 확인해봐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 폴란드는 너무 신기한 나라인데 왜냐하면 2006년인가 2008년 때는 네. 미국 국방부인가 미국 CIA에서 550년 미래 계획 미래 예상안인가 뭐 네. 50년 이후에는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 세계 국제 네. 정치가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터키, 폴란드, 일본은 뜰 것이고 네. 이 세 개 나라는 독립을 해서 미국한테 전쟁 선포를 할 거고 이제 폴란드는 자기의 옛날 영토를 다시 잡고 싶은 뭐지 이렇게 욕심 있고 터키도 중동, 네. 일본도 동아시아. 저는 그런 그 보고서를 읽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 보고서 폴란드는 모르겠지만 터키 쪽으로는 망했어. 터키는 지금 뭐 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폴란드는 아직도 지금 발전하고 있고 네. 아마 민족주의가 제일 약해지는 유럽에서는 민족주의가 아직도 있는 아직도 강하죠. 강한 네. 나라이니까 앞으로 폴란드는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독일의 그 정신적 뿌리 고향 그 프러시아 프러시아가 지금 폴란드에 속해 있습니다. 프러시아가 일어나. 그래서 사실 이제 폴란드는 이렇게였는데 네. 이렇게 됐어요. 2차 대전 때는. 그렇죠. 네. 이 땅을 러시아가 먹었고 서쪽으로 네 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렇죠. 네. 그 서쪽 동쪽에서 날아가는 네. 땅 대신 독일 독일의 땅을 네. 먹었죠. 아무튼 폴란드는 그 전체 국토의 한 75% 정도가 해발 300m 이하인 굉장히 평평한 땅, 그러니까 대평원이어서 곡창지대기도 하고 다른 이민족들이 이렇게 이동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 통로에서 항상 고통을 받았던 나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냐면 13세기 몽골 제국까지는 와서 그렇죠. 괴롭혔어요. 네. 근데 지금도 폴란드 국가 가사가 예. 그대가 살아있는 한 폴란드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라가 언제든지 막 없어지고 이랬던 아픔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폴란드는 지난번에 네. 핀란드 얘기를 했을 때 있는데 핀란드는 피니쉬. 네. 그럼 폴란드는 뭐야? 폴리쉬. 폴리시는 거지. 이렇게 광을 낸다. 폴리쉬. 강을 네. 낸다. 폴란드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폴란드는 뭐 수도 가야죠. 와르샤바. 네. 거기 있는 성당도 돌아다녀야 되고. 근데 바르샤바는 이제 현대화된 도시고 예. 다만 2차 대전 때 폭격을 당해가지고 거의 뭐 무너졌던 구시가를 복원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의 힘으로 복원해 놓은
그 구시가 그 광장 거기가 굉장히 예뻐요. 그러면 항상 구신이 예쁘겠죠. 네.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정도로 돌아다니면 네. 예쁘죠. 그리고 과거 독일 땅이었던 뭐 소도시도 있고 남쪽으로는 이렇게 평야와 강을 끼고 있는 소도시도 있고 폴란드 소도시가 의외로 굉장히 아름답고 예쁩니다. 왜냐면 손이 별로 네. 뭐 수도만 좀 약간 괴롭힘을 많이 당했고 네. 작은 도시들은 거의 손이 안 되니까. 지금 작은 도시들 제가 일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코페르니쿠스가 살았던 도시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생가 뭐 연구실 이런 것도 좀 보존이 돼 있고요. 예. 아까 그 체코 저는 관광지보다는 네. 역사적으로 얘기했는 관광지를 혼자서 담당하세요. 아까 체코랑 헷갈렸다 그러는 거는 그 누구지 그 마담 큐리. 아니 맨델 유전법칙 맨델도 폴란드 사람이에요. 체코 사람 체코. 체코 사람. 엄밀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체코가 아니라 슬로바키아 같아요. 그러니까 맨델이 이걸 유전자 연구했던- 그 뭐라고 해도 어떻게 그 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계산하고 수도원은 브라티슬라바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슬로바키아의 안에 있어요. 예 거기 안에 있었고요. 슬로바키아는 밑에 그 이렇게 네. 아무튼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참 하여튼 역시 마무리할 될 것 같아요. 선배님 뭐 추가적인 요리나 말이 뭐 있으시면. 이런 거 저는 역사 저는 왜냐면 아직 네. 가보진 않았는데 역사적으로는 알아요. 왜냐면 네.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이니까. 아무튼 폴란드는 지금 한국에서 갈 때는 직항편이 없고요. 이제 터키 항공사를 통해서 터키 항공사를 통해서 바르샤바까지 가실 수 있고 그리고 소도시들 굉장히 예쁜 데들이 많으니까 거기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꽤 뭐 갈만한 곳이고요. 88 서울 올림픽 때 제1호 금메달 여자 사격에서 나왔는데 그게 폴란드 여성이에요. 폴란드 선수였어요. 역시 장문재 박사님입니다. 뭐 무조건 메달 얘기, 뭐 올림픽 얘기 네.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82년 월드컵 4강. 82년 월드컵 4강가 그런가요? 네, 보니에크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가 있어가지고 보니에크 준결승에서 그 파울로 로시가 이끈 이탈리아에게 저는 82년대 축구 보셨어요? 아니면 봤어요. 네. 그 당시에 1982년대 그럼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럼요. 난 5살 때부터 축구에 대단하시네, 관심이 선배님, 있었는데. 진짜. 네. 2대1로 졌나? 네. 근데 보니에크가 그 경기를 못 나왔어요. 경고 누적으로. 그러니까 보니에크가 뛰었다면 어떻게 아마 이길 수도 됐을까? 있었어요. 네. 그게 폴란드 사람들이 항상 이제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82년 월드컵 4강. 자, 아라보장 폴란드 편이었습니다. 네, 폴란드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